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산들이고요. 오늘은 산들이가 지금까지 올렸던 약어라든지 아니면 수술명, 신체 용어 이런 거를 영상을 하나로 묶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호처치와 관련된 용어인데요. 바이럴 사인이 있어요. 이 바이럴 사인은 활력증후를 의미하는데, 바이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그래서 필수적인이라는 뜻이고, 사인은 징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럴 사인은 활력증후고, 약어로는 이 앞에 두 자를 따서 VS로 표기를 하고요. 블러드 프레셔는, 블러드는 혈액을 의미해요. 그리고 프레셔는 압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압력, 그래서 혈압을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BP인데, 블러드의 B, 프레셔의 P, 이 앞글자만 따서 BP로 표기를 하고요. 펄스 레이스, 펄스는 맥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스는 비율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박의 비율을 해서 맥박 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역시 앞자만 따서 PR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스피라토리 레이트는 호흡을 의미하는 거, 호흡. 그래서 이거는 레이트는 수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비율, 수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레스피라토리 레이트는 호흡수를 의미하는 거. 약어로는 RR로 표기를 하는데, 레스피라토리 R, 레이트 R에서 RR로 우리가 표기를 하고요. 바디는 우리 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템퍼처는 온도를 의미해요. 온도. 그래서 바디 템퍼처는 체온, 우리 몸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B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블러드는 우리가 혈액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슈가는 설탕을 의미해요. 그래서 혈액의 설탕이기 때문에 혈액의 당, 혈당을 의미하는데, 약어로는 BST인데 여기 뒤에 원래 TEST 이렇게 테스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블러드 슈가 테스트. 그래서 약어로는 BS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투약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우리가 투약을 할 때 하루에 한 번 주는 거를 QD라고 하는데, 주로 아침에 한 번 주는 걸 우리가 QD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루에 2번 주는 거는 BID인데, 이거는 보통 아침 8시에 한 번, 그리고 저녁 6시에 주는 걸 우리가 BID라고 하고요. TID는 3번이에요. 하루 3번은 TID인데, 이거는 아침 8시, 밥 먹고 나서, 점심에 밥 먹고 나서 1시, 그리고 저녁 6시 이렇게 해서 TID는 8시, 1시, 6시에 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취침자는 HS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우리가 9시에 보통 취침약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HS는 9시에 투약하는 걸 의미하고요. 이틀에 한 번은 EOD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드레싱을 할 때 있잖아요. 이 드레싱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틀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EOD는 이틀에 한 번을 의미하고요. 즉시 바로 하는 거는 스타트예요. 그래서 스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가 수액을 급하게 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바로 즉시 줘라 이럴 때는 스타트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시는 PRN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환자가 예를 들어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은 주사를 마리트롤이라든지 아니면 트라마돌 이런 거를 환자가 아프다고 할 때, 필요할 때 줘라 이렇게 딱딱 얻어내는 게 PRN이에요. 그리고 중단은 DC를 의미하는데요. DC인데요. 이거는 이분이 계속 감기약을 먹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데 감기가 호전이 됐어요. 근데 아직 얻어낸 날짜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럴 때 오늘부터 감기 증상 없으니까 그냥 중단하세요 할 때 이렇게 DC로 표기를 하고요. 피내 주사는 ID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내 주사를 할 때 ID로 표기를 하고요. 피하 주사는 SC. 우리가 보통 인슐린이라든지 아니면 골다공증 주사 이런 걸 우리가 피하 주사 하잖아요. 그래서 피하 주사는 SC고 근육 주사는 IM이에요. 이거는 통증이라든지 이런 주사를 할 때 우리가 IM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육 주사는 IM이고요. 정맥 주사는 IV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달 때 보통 IV 라인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액은 IV이고요. 다음 이제 검사와 관련된 약어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블러드 슈가 테스트, 아까 여기 앞에 있었잖아요. 블러드 슈가, 이거는 그냥 혈당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블러드 슈가 테스트, 이게 혈당 검사예요. 그래서 혈당 검사는 블러드 슈가 테스트에서 앞자만 BST 이렇게 따서 BST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파스팅 블러드 슈가는, 이 파스팅은 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이게 공복시 혈당이잖아요. 그래서 파스팅 블러드 슈가는 공복시 혈당을 의미하고, 약어로는 여기 앞자만 따서 BP, FBS 이렇게 FBS로 표기를 합니다.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동맥혈 가스 분석인데 아테리알이 동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러드는 혈액을 의미하죠. 그리고 가스 아날리시스는 이 아날리시스가 분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스는 가스겠죠. 그래서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리시스 하면은 동맥혈 가스 분석이고 약어로는 A, B, G, A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인데요. 이 컴플리트는 완벽한 모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혈액의 모든 것, 전체죠, 전체. 그런 전체 혈액을 카운트한다 해서 전혈구 검사예요. 그래서 컴플리트 블러드 카운트는 전혈구 검사고 약어로는 C, B, C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리버 펑션 테스트인데 이거는 간 기능 검사를 의미하고요. 리버는 간을 의미하는 거죠. 펑션은 기능을 의미해요. 기능이 얼마나 되는지. 테스트는 검사가 되겠죠. 그래서 리버 펑션 테스트는 간 기능 검사고 약어로는 LFT 이렇게 해서 LFT로 표기를 합니다. 다음에는 펄모나리 펑션 테스트가 있는데요. 뒤에 펑션 테스트는 기능 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펄모나리가 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펄모나리 펑션 테스트는 폐 기능 검사고 약어로는 PFT 이렇게 되는 거예요. LFT는 리버가 있어서 앞에 간 기능 검사가 되는 거고요. PFT는 앞에 펄모너리가 있어서 PFT 하면 폐 기능 검사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본 미네랄 덴시티인데요. 얘는 골밀도 검사를 의미하는데 본은 뼈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네랄은 우리 뼈라든 치아 이런 걸 구성하는 성분인데 이 미네랄의 덴시티는 밀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의 밀도를 검사하는 게 골밀도 검사예요. 그래서 뼈의 미네랄 밀도, 그래서 골밀도 검사인데 얘는 본의 B, 미네랄의 M, 덴시티의 D에서 BMD로 약으로 표기를 하고요. 보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그 기준에 미쳐야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밀도 검사는 BMD로 표기를 하고요. 바이옵시는 조직 검사인데 보통 우리가 생검이라고 하죠. 생검. 그래서 바이옵시는 BX로 표기를 하고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인데 피지컬은 우리 그냥 신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그제미네이션은 검사, 시험 검사 이런 걸 검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 검진은 P2로 표기를 하고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이고요. 다음은 블러드 케미스트리 테스트가 있는데 블러드는 혈액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케미스트리는 화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는 시험 검사 이런 걸 검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드 케미스트리 테스트는 혈액 화학 검사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BC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토모그래피가 있는데요. 이 컴퓨터는 컴퓨터고 토모그래피는 단층 촬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토모그래피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고 약어로는 우리가 CT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 이게 있는데 마그네틱은 자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레소넌스는 공명을 의미하고 이미지는 영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피 이미지. 그래서 마그네틱 레소넌스 이미지는 자기 공명 영상이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MR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인데요. 이거는 심전도를 의미하고 이 카디오그램 있잖아요. 이 카디오그램이 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디오가 심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렉트로 카디오그램은 심전도고요. 약으로는 ECG 또는 EKG라고도 하죠. 그래서 심전도는 ECG 또는 EKG로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엔세팔로가 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 엔세팔로그래피는 뇌파 검사고요. 약어로는 EEG 이렇게 해서 EEG로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내시경 초음파 검사가 있는데 엔도스코피는 내시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울트라 소노가 초음파를 의미하죠. 그래서 소노그래피 하면은 초음파 검사예요. 그래서 엔도스코픽 울트라소노그래피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 약어로는 EUG 이렇게 EUS, 소노그래피 S 이렇게 EUS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 초음파는 EUS고요. 다음에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가 있는데 이 마이오가 근육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로 마이오그래피는 근전도 검사고요. 약으로는 E, 마이오의 M, 그리고 그래피 G에서 EM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롬빈 타임 있는데 이 프로스롬빈은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혈액을 빠르게 응고시키는 것을 촉진하는 단백물질이죠. 단백질이죠. 단백질. 그래서 이 프로트롬빈 타임은 우리 몸에서 우리 혈액이 굳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스롬빈 타임은 PT 여기 P에 프로의 P 그리고 프로스롬빈 타임 이 T 이렇게 해서 PT로 프로스롬빈 타임 PT로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에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헤모글로빈은 HB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헤마토크릿은 HCT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이 헤마토크릿은 적혈구, 우리 몸에 있는 적혈구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의 혈색소, 이 혈색소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약어로는 헤모글로빈은 HB, 헤마토크릿은 HC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울트라소노그래피인데요. 이 소노그래피가 초음파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울트라소노그래피는 초음파 검사고 약으로는 USG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산들이가 내시경 초음파 검사는 내시경이 들어갔잖아요. 엔도스코피. 그래서 EUS고 그냥 초음파는 USG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시지 않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소변 검사인데 소변은 유린이에요. 그리고 검사는 아날리시스. 그래서 소변 검사는 약어로 UA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 있는데 이 상부는 어퍼가 상부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스트로인테스티널 이거는 위장관을 의미해요. 위장관. 그리고 시리즈는 이렇게 뭔가 연속해서 검사를 하는 걸 우리가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부 위장관 조영술은 upper gastrointestinal 시리즈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GIS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경식도 심초음파가 있는데 이 에소파골이 식도예요. 식도. 그리고 여기 카디오는 심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식도 심초음파는 트란스 에소파질 에코카디오그램 그래서 약어로 TEE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운동부하 검사가 있는데 얘는 엑서사이즈가 운동이죠.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운동부하 검사는 EST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진료과 약이에요. 진료과. 그래서 외과는 우리가 제네럴 서저리에서 이 서저리가 외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과는 제네럴 서저리 GS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흉부외과는 소라식이 흉부예요. 그래서 소라식 서저리에서 흉부외과는 CS 그리고 신경외과는 뉴로 서저리죠. 이 뉴로가 신경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경외과는 NS 그래서 뉴로 서저리 이렇게 되고 정형외과는 이 오소피딕스가 정형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소피딕스 서저리에서 정형외과는 OS, 정형외과는 OS 그리고 성형외과는 플라스틱 서저리에서 PS예요. 그래서 외과는 GS, 흉부외과는 CS, 신경외과는 NS, 정형외과는 OS 그리고 성형외과는 PS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은 산들이가 근무하고 있는 재활의학과인데요. 재활의학과는 리하빌리테이션 메디슨 이렇게 해서 이 리하빌리테이션의 R하고 메디슨의 M을 합쳐서 RM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신경정신과는 뉴로 사이키아트리 이렇게 해서 뉴로의 이 N하고 사이카이트리의 P 이렇게 해서 MP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신경과는 뉴럴로지예요. 그래서 그냥 N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는 NR이고요. 가정의학과는 패밀리 메디슨이요. 그래서 이 패밀리의 F, 메디슨의 M 해서 가정의학과는 FM으로 표기를 하고요. 비뇨기과는 뉴럴로지예요. 그래서 유로는 우리가 비뇨기 쪽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럴로지에서 유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안과가 있는데요. 이 안과는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안과는 옵스탈몰로지예요. 옵스탈몰로지. 근데 이 옵스탈몰로지는 앞에 있잖아요. OPH. 여기 앞 글자만 따서 안과는 OPH라고 하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덴티스트리에서 여기 앞에 DNT 여기만 따서 치과는 약어로 DN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취 통증 의학과는 우리가 마취하고 통증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마취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취 같은 경우는 NS 그리고 디지알러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NS디지알러지 그리고 페인 메디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취 통증 의학과는 AN이고요.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있어요. 산부인과. 그래서 산부인과는 산과하고 부인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산과는 우리가 여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옵스테트릭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옵스테트릭스는 산과고요. 그리고 가이네콜로지 있잖아요. 이 가이네콜로지는 부인과예요. 그래서 옵스테트릭스 가이네콜로지 하면은 산부인과고 약어로는 OB 그리고 GY 이렇게 해서 OB GY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사선과가 있는데요. 방사선과는 레디올로지죠. 그래서 방사선과는 RD, 레디올로지 RD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신규 간호사가 꼭 알아야 할 임상 약어 제1편을 했고요. 먼저 심실 세동이 있는데요. 심실은 벤트리클라고 세동은 피브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심실 세동은 벤트리클라 피브릴레이션에서 약어로는 VF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실 빈맥은 심실은 역시나 벤트리클라 그리고 빈맥은 타키카디아예요. 그래서 심실 빈맥은 벤트리클라 타키카디아 그리고 약어로는 VT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박출량 같은 경우는 카디악이 심장이잖아요. 그리고 아웃풋은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박출량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박출량은 카디악 아웃풋, 약어로는 CO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심방이 에이트리알 그리고 세동은 피브릴레이션인데 이거는 심장이 약하게 뛰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계를 할 때 심방세동을 에이트리알 피브릴레이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에이트리알의 앞에 A 그리고 피브릴레이션의 FIP 앞에 있잖아요. 이것만 따서 APB다 이렇게 인계를 해요. 그리고 약어로는 아트리알 앞에 A 그리고 피브릴레이션의 F 이렇게 해서 AF로 표기를 하고요. 심부전은 하트가 심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페일루리는 부전을 의미해요. 그래서 심부전 같은 경우는 HF 이렇게 표기를 해요. HF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말초는 페리페랄이에요. 그래서 이 페리페랄은 중심부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언저리 이런 데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말초는 페리페랄, 혈관은 바스쿨라죠. 그리고 질환은 디지즈예요. 그래서 말초 혈관 질환은 페리페랄, 바스쿨러 디지즈 이렇게 해서 약어로 PVD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관상동맥이 코로나리 아르테리예요. 그래서 관상동맥 그냥 코로나리만 해도 관상동맥을 의미할 수 있고요. 코로나리 아르테리 해도 관상동맥이에요. 그리고 디지즈는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디지즈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AD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대동맥 협착증 같은 경우는 에이오르틱이 대동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동맥은 에이오르틱, 협착증은 스테노시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동맥 협착증은 에이오르틱 스테노시스에서 약어로는 AS로 표기를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급성이 어큐트예요. 어큐트. 그리고 만성은 크로닉이잖아요. 급성은 어큐트. 그리고 마이오카디악은 심장의 근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팍션은 경색이고 그래서 급성 심근경색은 어큐트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AMI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좌심실 비대가 있는데 레프트는 왼쪽을 가리키는 거고요. 벤트리클라가 심실이에요. 그리고 하이퍼트로피는 비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좌심실 비대는 레프트 벤트리클라 하이퍼트로피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L, V, F, 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좌심실 비대는 약어로 L, V, H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은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피적이라는 뜻은 트랜스 카테터가 있는데 이거는 경피에 카테터를 삽입한다는 뜻이잖아요. 경피적으로 카테터를 삽입한다. 그래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을 하면은 트랜스 카테터 에이오르틱 밸브 리플래시먼트 이렇게 해서 경피적은 트랜스 카테터, 대동맥은 에이오르틱, 판막은 밸브예요. 그래서 치환술은 리플레이스먼트고, 그래서 경피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은 트랜스 카테터, 에이오르틱, 밸브,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T, A, V, 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복부 대동맥은 복부는 업도미널이잖아요. 그리고 대동맥은 에이오르틱, 그리고 이 아네오리즘은 대동맥류를 가리키는 거예요. 같이 에이오르틱, 에너리즘은 대동맥류, 이 에너리즘이 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는 업도미널 에이오르틱 아네오리즘에서 약어로는 A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관상동맥 우회술이 있는데 관상동맥은 코로나리 아르테리예요. 그리고 바이패스는 우회한다는 뜻이고 그라프트는 수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ABG 이렇게 해요. 그래서 관상동맥 우회술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 그리고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급성은 어큐티고 림프구성은 림포블라스틱, 그리고 백혈병은 러케미아예요. 그래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어큐트 림포블라스틱 러케미아 해서 약어로는 ALL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관상동맥 질환 같은 경우는 코로나리 아르테리가 관상동맥이고 디지즈가 질환이에요.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은 코로나리 아르테리 디지즈에서 약어로는 CAD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도착 시 심정지는 카디악 어레스트가 심정지잖아요. 카디악이 심장을 가리키고 어레스트가 정지, 그리고 어라이벌은 도착 시를 의미하는데 어라이벌이 도착이에요. 도착. 근데 여기 앞에 전치사 on이 붙어서 도착 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cardiac arrest on arrival은 도착 시 심정지고요. 약어로는 CAOA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렬성 심부전은 콘제스티브가 좀 복잡한 이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렬이 돼 있는 거. 그래서 콘제스티브는 우렬성이고 하트 페일로리는 심부전이에요. 하트가 심정이고 페일로리가 부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렬성 심부전은 콘제스티브 하트 페일로리 이렇게 해서 약어로 CHF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만성 관상동맥 부전이 있는데 만성은 크로닉이고 코로나리는 관상동맥, 그리고 인서피시언시는 부족한 부전을 의미해요. 부전을. 그래서 만성 관상동맥 부전은 크로닉, 코로나리, 인서피시언시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C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질환은 선천성은 콘제니탈이 선천성이에요. 이 선천성은 콘제니탈, 그리고 심질환은 하트 디지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천성 심질환은 콘제니탈 하트 디지즈 이렇게 해서 약어로는 CH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뇌경색이 있는데 세레브랄은
뇌를 의미하고요. 임팍션은 경색을 의미해요. 그래서 뇌 경색은 세레브랄 임팍션에서 약어로는 CI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뇌 동맥 조영술이 있는데요. 이 세레브랄이 뇌를 의미하고요. 안지오그라피가 조영술을 의미해요. 그래서 뇌 동맥 조영술은 세레브랄 안지오그라피에서 약어로는 CA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뇌 척수액 같은 경우는 세레브랄이 뇌잖아요. 세레브로가 뇌고 스파니엘이 척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플루이드는 수액이잖아요. 그래서 뇌 척수액은 세레브랄 스파니얼 플루이드 이렇게 해서 C, S, F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폐 색전증 같은 경우는 펄모나리가 폐를 의미하고요. 엠볼리즘이 색전증이에요. 그래서 폐 색전증은 펄모나리 엠볼리즘에서 약어로는 PE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근 경색 같은 경우는 마이오카디알이 심장의 근육이고 임팍션이 경색이잖아요. 그래서 심근 경색은 마이오카디알 임팍션, 약어로는 MI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경우는 이 D이 심부를 가리키는 거고요. 베인은 정맥, 그리고 스롬보시스는 혈전증이에요. 그래서 딥베인 스롬보시스는 심부정맥 혈전증이고 약어로는 DVT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카디오펄모나리 리석시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디오는 심장이고 펄모나리는 폐잖아요. 그리고 소생술은 리석시테이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은 카디오풀모나리 리석시테이션에서 약어로는 CPR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먼저 이렇게 간호 기록할 때 코멘트에 있던 거를 꾹 눌러서 간호 기록에다가 작성을 했었잖아요. 이 간호 기록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DX는 진단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아그노시스에서 진단명인데 이거는 산드리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왼쪽 밑에 프리오더라고 해서 닥터가 진단명을 내려놓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컨트롤 V를 해서 여기 IMP에다가 짠 하고 집어넣었잖아요. 여기서 컨트롤 C를 해서 컨트롤 V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바로 이 IMP도 똑같은 진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프레션에서 진단을 뜻하는 거라서 의사가 작성해 내온 DX를 다이아그노시스 진단명을 컨트롤 C를 해서 우리 간호사가 이 IMP 진단명에다가 짜잔 하고 컨트롤 V를 했던 거고요. 근데 우리 간호부에서는 이 DX를 또 드레싱의 약어로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환자분이 손을 다쳤어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소독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차번 쌤이 액팅 쌤한테 심플 드레싱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DX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레싱 노트에다가 누구누구 몇 호에 누구누구 환자분 어디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또는 무릎인지 뭐 발인지 이렇게 심플 드레싱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해서 DX라고 기록을 해 주시면은 액틴쌤이 이 드레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DX를 드레싱의 약어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CC가 있잖아요. 이 CC는 여기에 Chief Complaint에서 주 호소를 뜻하는데요. 이 환자분이 제일 불평이 많은 것, 힘들어하는 것, 최고로 불평이 많은 것.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거를 주호소 Chief Complaint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닥터가 프리오더에다가 숍 차트를 할 때 SO에서 이 S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주관적 자료.
환자가 컴플레인을 했으니까 나 머리 아파요. 이건 주관적 자료잖아요. 객관적 자료는 내가 봤을 때 환자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네. 머리가 아프나 보다. 이런 게 객관적 자료고 이거는 주관적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C는 주관적 자료를 닥터가 기록해 놓은 거를 역시나 컨트롤 C를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따닥 하고 집어넣으면 됐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CC는 치프 컴플레인 주 호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I가 있잖아요. 이거는 현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현 병력. 그래서 닥터가 이 환자가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컨트롤 C를 해다가 이 PI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간호사가 환자한테 가서 직접 또 간호정보조사지를 통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호사정한 내용을 더해서 여기다가 적어줬는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길어졌었죠. 몇 월 며칠 날 어떻게 하다 다쳐서 어느 병원 증상이 어떻게 돼서 어느 병원에 가서 무슨 수술을 했다. 그리고 여기는 왜 왔다. 우리 병원은 이런 것까지 싹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 PI 현 병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FH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가족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스토리잖아요. 근데 이 가족력은 현재 환자가 무슨 심장병이 있으면은 예전에 혹시 가족 중에 또 심장병이 있었는지 그러면 좀 더 유추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는 꼭 해요. 그리고 뭐 알러지도 부모가 있었으면은 이 환자도 있을 수 있는 알러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히스토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패밀리 히스토리 약어는 FH로 표기하고요. 이 PH는 과거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력. 그래서 first history에서 환자가 예전에 무슨 진단명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은 무슨 수술 경력이 있는지 또는 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아니면 뭐 파킨슨 이런 걸 싹 환자한테 직접 히스토리를 해서 여기다 기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PH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떤 걸 진단받고 했는지 이걸 기록하는 이 PH 여기가 바로 과거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RO는 가진단을 가리키거든요. 가진단. 그래서 처음에 산들이가 닥터 기록을 보는데 진짜 진단명이 있고 또 R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병명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뭐고 얘는 뭐지 하고 막 인터넷을 뒤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 아껴서 그냥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는데 이 R로는 가진단을 가리킨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자가 병실에 병동에 도착을 해서 병실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면은 액팅 선생님이 맨 먼저 가서 이 바이탈 사인을 측정을 해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탈 사인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건데 제가 이게 지금 초보 중에 초보 그리고 신화 났을 때 사용하는 용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 VS는 바이탈 사인의 앞자를 따서 VS 하면 보통 그냥 활력증후 측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활력증후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뭐 혈압 재고, 체온 재고, 그 다음에 맥박 재고, 호흡수 재고 이런 거를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여기다가 이제 SpO2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신안이 왔을 때 새로 오신 간호사 선생님들이 차지쌤이 가서 BT 좀 재우세요 이러는데 가서 혈압을 재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BT는 많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것도 넣어봤는데요. 이 BP는 맨 처음에 블러드 프레셔 해서 혈압을 가리키잖아요. 혈압. 그래서 BP만 해오세요 할 때는 그냥 혈압만 재우시면 돼요. 뭐 120에 80, 90 이런 식으로 혈압만 재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T
BT라는 게 있는데요. 이 BT는 바디 템퍼처 해서 환자분이 갑자기 뭐 폐렴이 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폐혈증이 생겼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열이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뭐 감기가 걸려도 열이 뜰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차지 선생님이 선생님 누구누구 환자 BT 좀 재우세요 이러면은 가서 다른 거 안 재시고 그냥 체온만 재우시면 돼요. 체온만. 그래서 이 BT는 체온을 가리키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PR은 펄스 레이트인데 이게 지금 원래는 PULSE 이렇게 펄스가 돼야 되는데 오타가 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PULSE RAT 이렇게 해서 펄스 레이트에서 맥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보통 다 아시죠? 펄스 레이트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잴 때는 요걸 동맥에다가 저희 손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올려놓고 1분 동안 측정을 하죠. 신앙 같은 경우는. 그리고 기존에 입원해 있던 환자 같은 경우 그리고 뭐 펄스가 일정하다 하시는 분은 30초를 재서 곱하기 2를 하잖아요. 정맥 이러신 분들은 PR만 재다 주세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맥박만 측정을 해다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RR은 레스피라토리 레이트에서 호흡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환자분들이 가끔씩 뭐 SpO2가 떨어진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이 호흡을 잴 때가 있는데요. 호흡을 잴 때는 상대한테 호흡 잰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 환자 맥박에 요골 동맥에다가 손을 놓고 맥박을 잰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그 환자분이 숨 쉬는 걸 확인해서 호흡을 재는 거거든요. 맥박을 측정한 다음에 그대로 그냥 호흡수를 측정하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PR은 이거의 약자들이죠. TPR. 그래서 이 TPR은 체온, 맥박, 호흡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차지쌤이 바이탈 사인 좀 해다 주세요 하면은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적잖아요. BP하고 T, P, R 이렇게 해서 적어다 주잖아요. BP 뭐 120에 80, 체온은 36.0, 펄스는 60, 호흡은 18 이렇게 해서 적어다 주시면은 그 선생님이 보기 너무 좋다 하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환자분이 병실에 도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이탈 측정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안정이 되고 나면은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입원 랩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입원 랩 할 때는 이렇게 기록을 했었잖아요. 어드미션 랩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이 입원 랩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CBC, LFT 그리고 무슨 뭐 소변 검사 사진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이럴 때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검사에 사용되는 약어에 대해서 이번엔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 먼저 이 CBC인데요. 이 CBC는 전열구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열구 검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이 보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보틀의 뚜껑이 보라색이었죠. 보라색. 이 보라색에다가 이 피를 받아서 넣었었는데요. 이게 풀텀으로 보면은 complete blood count 해서 밑에 항목이 많아요. 막 수없이 많은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하고요. 이 CBC는 어쨌거나 전열구 검사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 LFT가 있잖아요. 이 LFT는 리버 펑션 테스트 해서 간 기능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 LFT는 보통 노란색에다 하는 것도 있고 제가 전에 일하던 요양병원에서는 이 빨간색 뚜껑에다가도 했었어요. 이 LFT를. 근데 지금 현재 있는 병원에서는 노란색 뚜껑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LFT는 노란색, 빨간색 뚜껑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간색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LFT는 리버 펑션 테스트에서 간 기능 검사라는 거. 리버는 간이고 펑션은 기능이고 테스트는 검사하는 거잖아요.
다음에 UA인데 이거는 유린 아날리시스에서 아날리시스가 분석이란 뜻이에요. 분석.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해서 분석을 한다 이런 뜻인데 UA도 입원할 때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UA는 어떤 곳은 뭐 이렇게 된 통에다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길게 뚜껑이 있는 곳에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얇은 이렇게 된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위에가 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딱 꺾어서 여기를 나이타로 뒤져서 이렇게 여기를 밀봉을 하죠. 밀봉을 하는 것도 있고 이 UA를 검사하는 것은 진짜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UA는 요 분석, 소변 검사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가 있는데요. 이 엑스레이는 주로 체스트를 말하는 거죠. 체스트. 그래서 AP도 있고 PA도 있고 또 이 AP는 앞에서 뒤로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워서 찍을 때 여기 이렇게 환자가 누워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기계가 이렇게 해서 찍는 걸 이 AP라고 하고요. PA는 이렇게 벽에 서 있으면 기계가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이상하네. 이렇게 했으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찍는 거를 PA라고 하는데 이렇게 찍기도 하고 또 옆으로 찍기도 하잖아요. 라테랄로 찍기도 하고 뭐 또 항목도 뭐 요양병원이냐 아니면 재활병원이냐에 따라 틀리고 또 다른 병원은 또 다르겠죠. 그런 식으로 이 엑스레이는 입원할 때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항목이나 방법이 틀려진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이 EKG가 있는데요. EKG는 보시면은 일렉트로카디오그램에서 일렉트로는 전기를 가리키는 거죠. 카디오는 심장이고 그램은 기록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뭐 그림이라든지 기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EKG는 일렉트로카디오그램에서 심전도를 가리켜요. 심전도. 그래서 이 EKG를 예전에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걸 찍었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게 임상에서 해야 되는 거다 해서 요즘에는 임상 쪽에서 이거를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심전도는 나중에 닥터에 사인을 한 다음에 환자 차트 있었잖아요. 환자 차트에다가 스캔을 해서 넣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 P는 피지컬 이그제미네이션에서 신체 검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양병원에서는 주로 이 신체 검진을 할 때 욕창, 상처, 뭐 드레싱할 곳 이런 곳 위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이 재활에 왔더니 재활에서는 정말 항목이 많아요. 서류가 따로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이 P는 신체 검진을 뜻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BW 이렇게 해서 바디웨이트 같은 경우는 대충 이제 환자분한테 물어보면 환자분이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보통 병동에 다 이렇게 휠체어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서서 하는 체중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서 기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키도 역시 환자분한테 물어봐서 정확히 알고 계시면 그걸 기록을 하면 되고요. 이 BW 체중하고 HT 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 ADM에서 어드미션 있잖아요. 이거는 입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원은 제가 기록할 때는 ADM을 많이 사용하고 또 퇴원 같은 경우는 DC를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인계할 때는 그냥 입원 퇴원 이렇게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는 ADM이 입원이구나, DC가 퇴원이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FU 해가지고 여기 팔로업이 적혀 있거든요. 팔로업. 그래서 이 팔로업이라는 거는 후속 조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로 스티치아웃이 됐냐 안 됐냐 그리고
뭐 결과를 언제 확인하러 가냐, 이게 다 팔로업이에요. 정말 우리 특히 재활병원 간호사한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팔로업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보시면은 여기 SO 해가고 스티치 아웃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봉합사 제거를 뜻하는 건데요. 이 실밥 제거를 말하는 거예요. 수술한 자리. 그래서 만약에 실밥 제거를 하고 오셨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안 하고 오셨다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그리고 만약에 안 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면은 드레싱은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PO예요. PO는 그냥 먹는 경구약을 말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DR은 닥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간호기록 할 때 뭐 이렇게 다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닥터를 약어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복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AC라는 거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침은 7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밥 먹기 전에 6시 반에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11시 30분 이때 드신다든지 이렇게 식전에 드시는 걸 AC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풀텀을 전혀 애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들이도 처음에는 막 열심히 외웠는데 지금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데, 이 복용 방법은 그냥 약어만 외우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식전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PC는 식후를 가리켜요. 식사하시고 나서 뭐 30분 있다 드시든지 아니면 1시간까지 이렇게 식후에 드시는 걸 P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QD가 있잖아요. 이 QD는 아침 식후만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을 아침에만 주는 약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굳이 뭐 BID, TID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리고 아침 표시할 필요가 없이 그냥 QD 이렇게 하면 알아서 그냥 8A에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 어떤 병원은 이 약을 줄 때 아침은 8A, 점심은 1P, 저녁은 6P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또 어떤 곳은 아침은 1번, 점심은 2번, 저녁은 3번 이렇게 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QD는 어쨌든 아침 식후, 이 식후를 가리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QD 1P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환자분들이 아픈데 점심에만 약 하나만 딸랑 드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산들이도 한참 뒤에 알았는데, 얘는 점심 식후라서 정말 특이 케이스 아니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무슨 설사를 해서 뭐 포타계를 줘야 된다 이럴 때는 QDI 1P에서 점심에만 주는 경우도 있겠죠. 오전에 갑자기 설사를 했으니까. 이렇게 할 때 외에는 점심만 드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셔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날 수가 있으니까 QD1P는 점심 식후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SPC는 저녁 식후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산들이가 이 단어를 몰라서 답답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 그냥 SPC로 주세요 이렇게 딱 더 오더가 났는데, 이거를 몰라서 막 인터넷 뒤져도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이 SPC가. 그래서 얘 때문에 조금 시간을 낭비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이 SPC는 저녁 식후예요. 저녁 식후. 그래서 저녁에 뭐 예를 들어 5시에 먹었으면은 6시라든지 이렇게 주는 거를 SP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C는 하루에 2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른 멘트 없이 BID 이렇게 하면은 아침에 8A 그리고 저녁 6P를 가리키는 거예요. 번호로 하면 1번, 3번이 되겠죠. 1번은 아침이고 3번은 저녁이니까. 그래서 BID는 하루에 2번을 주는 건데 특별한 멘트가 없으면 8A, 6P를 가리킨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TID는 하루에 3번을 가리켜요. 3번. 그래서 8A, 1P, 6P 이렇게 하루에 3번이고 또 1, 2, 3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에 3번은 TID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QID는 하루에 4번이에요. 4번. 그래서 4번은 8A, 그 다음에 1P, 6P, 저녁 9P가 있어요. 9P도 있고 8P도 있겠죠? 그래서 하루에 4번은 8A, 1P, 6P, 8P 또는 9P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QI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여기 PRN 이거 있잖아요. 이 PRN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만 줘라 이런 뜻인데요. 보통 뭐 진통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해열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환자한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닥터가 따로 PRN 예전에 산들이가 메인 화면 보여줬을 때 이렇게 4등분 중에서 여기에 빨갛게 이렇게 PRN 있으면 빨간 자로 P가 떴었잖아요. 옆에가 S고 S는 셀프약, 그 옆에 P 해서 옆 P를 누르면은 팝업 창에서 PRN을 줄 수 있는 약 목록이 짜자잔 하고 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전달을 하면 됐었는데 이 PRN은 필요할 때 닥터 처방이 그 당시에 처방을 받지 않고 미리 필요할 때 줘라 라고 넣어놓는 거라서 그냥 열 있을 때 드리면 돼요. 그래서 PRN은 필요시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EOD는 격1이에요. 격1. 그래서 예를 들어 드레싱이 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만 해도 된다 할 때는 EOD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드레싱 노트에 이렇게 짠 하고 환자 횟수를 가리킬 때 그냥 EOD 하고 여기 날짜를 쓰겠죠. 그럼 이틀에 한 번씩 쓰는 게 안 하는 날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쓰는 날은 뭐 8월 30일 이런 식으로 EOD는 격일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뭐 바로 수액이 났어. 근데 바로 줘라 하면 스타트에서 즉시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많은데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약 카드 보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다음은 투약 처방이 났잖아요. 그럴 때 그 투약할 약물의 형태에 관한 약어를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맨 먼저 여기 AMP에서 앰플이 있잖아요. 이 앰플은 이 작은 병에 들어있는 액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IM을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거하고 믹스할 때도 바로 그냥 주사기에 빼서 믹스를 하면 되는 게 이 앰플이고요. 또 이 앰플 말고 바이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바이알은 이렇게 똑같은 유리병인데 이 안에 가루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IM 이런 걸 놓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다른 액체를 예를 들면은 뭐 셀라인이라든지 여기다 섞어서 녹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바이알인데요. 앰플하고 바이알을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앰플은 주사액이 들어있는 거고 이 바이알은 가루가 들어있다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안티바이오틱스에서 항생제가 있잖아요. 항생제 이거는 환자가 폐렴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뭐 폐혈증이 걸렸다든지 이럴 때 이 항생제를 많이 주잖아요. 믹스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럴 때 이 항생제를 약어로 ANTI에서 안티라고 기록을 하시는 거고요. 다음에 이거는 캡슐인데요. CAP에서 캡슐이라고 해서 이렇게 캡슐에 가루라든지 이런 게 쌓여 있는 걸 쌓여 있어서 복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 캡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표기할 때는 그냥 C로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LOT는 로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끔씩
피부가 조금 건조하다 할 때는 이 로션 처방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에로틴은 로션을 가리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TAB에서 이거는 타블릿에서 정제를 가리키는 거죠. 정제.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둥글하고 넓적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정제약을 타블릿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이 오인트는 연고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인트먼트에서 연고를 가리키는데 연고 종류에는 뭐 호시딘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ONIT 이거는 연고를 가리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없는데 또 뭐 두파락, 포타겔 이런 걸 가리킬 때는 P로도 표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팩해서.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약카이드에다가 기록을 할 때 어떻게 적는지 제가 몇 가지 적어봤는데요. 막 예를 들어 이분이 변비가 심해요. 그래서 마금이를 하루에 한 번 줘라 할 때는 1t 디바이드 1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시간을 적어주는 거죠. 8A 아니면은 6P 이렇게 시간을 적어줘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BID 하면은 저희가 8A 6P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세픽심은 캅셀이잖아요. 그래서 1C 디바이드 1으로 해서 한 번에 한 캡슐을 준다는 말이고 여기도 역시 영법은 뒤에다가 BID, TID 또는 뭐 아침에만 또는 저녁에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라카는 시럽 있잖아요. 그래서 팩으로 주기 때문에 P로도 적고 PK로도 적고 이거는 병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팩을 한 번에 한 팩을 준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좌약은 PILL 이렇게 이것도 산들이가 처음에 몰라서 찾느라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좌약을 적을 때는 1필 또는 2필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침에 세픽심은 아침 저녁 QD는 아침이고 BID는 아침 저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락한 시럽은 TID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두카록스는 저녁에 준다 이런 식으로 제가 실제로 약화대에다가 적어줄 때 어떻게 적는지 한번 해봤는데요. 이 뒤에 꼭 뭐 BID인지 아니면 QD인지 이런 거는 꼭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술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산들이가 근무하는 재활의학과는 우리가 RM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RM이라는 거는 리하빌리테이션 메디슨 해가지고 이 리하빌리테이션의 R하고 메디슨의 M을 앞자만 따가지고 RM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 수술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관절경 수술은 우리가 아스로스코픽 서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스로스코픽은 관절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서저리는 수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절경 수술은 인시전을 하지 않고, 즉 절개를 하지 않고 이 수술할 부분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관절경을 넣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스로스코픽 서저리에 앞 글자만 따가지고 주로 AS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이 아스로로 시작하는 용어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산들이가 몇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아스로디시스 이게 있잖아요. 이거는 관절 고정술인데요. 이 아스로는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디시스가 관절이나 뼈의 결합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스로디시스는 관절 고정술이고요. 다음으로 아스로그라피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스로그라피는 관절 조영술이고요. 이 아스로는 관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전미사 그라피가
이미지 또는 기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로그라피는 관절 조형술이고요. 다음으로 아스트로플라스티가 있는데요. 이 아스트로플라스티는 관절 성형술을 말하는 거고요. 역시나 아스트로는 관절을 뜻하는 거고요. 플라스티가 바로 성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트로플라스티는 관절이 망가져가지고 막 통증이 엄청 많을 때,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이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손상된 연골을 잘라내고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이 관절 성형술을 우리가 아스트로플라스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토럴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럴이라는 것은 전체라는 뜻이고요. 이 조인트라는 것은 관절, 그리고 위에서 산들이가 아스로도 관절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조인트도 관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레이스먼트는 바꾸다 또는 교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어깨라든지 아니면 고관절 또 무릎 이런 데가 뭐 다쳤다든지 아니면 병이 있어가지고 손상됐을 때 그 손상된 관절을 갖다가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 플라스틱 이런 걸로 바꿔주는 수술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관절 치환술을 토럴 조인트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수술 부위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어깨부터 알아볼 건데요.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토럴 숄더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숄더가 어깨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플레이스먼트는 치환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은 토럴 숄더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어로는 똑같이 토럴의 T 그리고 숄더의 S 리플레이스먼트의 R 이거를 앞글자만 따가지고 TSR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인데요. 인공 고관절 치환술은 우리가 토럴 힙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해가지고 토럴하고 리플레이스먼트는 똑같고요. 가운데 힙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어로는 역시나 앞글자만 따가지고 THR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산들이 병원에서 가장 많이 보는 수술명인데요. 바로 무릎 관절 치환술인데요. 이거는 토럴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토럴하고 리플레이스먼트는 같고요. 가운데 니만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어로 TKR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TSR은 어깨 인공관절 치환술이고요. THR은 인공 고관절 치환술, 그리고 TKR은 무릎 관절 전치환술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디스펙토미인데요. 이 디스펙토미는 디스크 절제술로 디스크는 추간판을 의미하는 거고요. 액토미는 절제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크액토미는 추간판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다음은 라미넥토미라고 해가지고 척추 후궁 절제술인데요. 이 라미는 척추 후궁 또는 뼈 이런 거를 뜻하는 거고요. 이 액토미는 제거술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라미넥토미는 척추 후궁 절제술이고요. 우리가 약어로는 LAMI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거의 다 왔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셔서 같이 가보시게요. 이번에는 안테리오라고 포스테리오가 들어가는 용어인데요. 이 안테리오는 전방, 즉 앞을 뜻하는 거고요. 이 포스테리오는 후부, 즉 뒤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n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이렇게 하면은 ACLR 해가지고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인데요. 이 anterior은 앞 또는 전방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크루시에이트는 고정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가먼트는 인대를 뜻하는 거고 리컨스트럭션은 재건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nterior의 A 그리고 크루시에이트의 C 그리고 리가먼트의 L 그리고 리컨스트럭션의 R 이렇게 해서 약어로 ACLR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인데요. 전방은 anterior 그리고 후방은 posterior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이렇게 하면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 되는 거고요. 역시 posterior는 뒤쪽이고 cruciate는 고정, ligament는 인대, 그리고 reconstruction은 재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osterior cruciate ligament reconstruction 하면은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고 약어로는 앞글자만 따서 PCL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수술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먼저 ORIF가 있는데요. 이거는 개방적 정복 내부 고정술 해가지고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시에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오픈 리덕션이라는 거는 개방 정복술을 말하는 거고요. 인터널은 내부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픽시에이션은 고정이라든지 아니면 정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픈 리덕션 인터널 픽시에이션 하면은 개방적 정복 내부 고정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ORIF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CRIF인데요. 이거는 Closed Reduction Internal Fixation 이렇게 해가지고 폐쇄적 정복 내부 고정술인데요. 이 Closed Reduction은 폐쇄적 정복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Internal은 내부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Fixation은 고정이라든지 정착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에 Open Reduction은 개방적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밑에 클로즈 리덕션은 폐쇄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에 오픈하고 클로즈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close reduction internal fixation은 폐쇄적 정복 내부 고정술이고 약어로는 역시 앞글자만 따가지고 CRIF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그래도 이거는 많이 우리가 접하는 용어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벌로우니 앰프테이션 해가지고 무릎 아래 절단술인데요. 이 벌로우는 아래라는 뜻이고요. 니는 무릎이고 그리고 앰프테이션은 절단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벌로우니 앰프테이션은 무릎 아래 절단술이고 약어로는 역시 앞글자만 따서 BK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버브니 앰프테이션 해가지고 맨 앞에 벌로우하고 어버브만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릎 위 절단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벌로우는 무릎 아래고 어버브는 무릎 위 절단술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버브가 원맛 위에 이런 걸 뜻하는 거고 니는 무릎이고 앰프테이션은 절단이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이 앞글자만 따서 AKA예요. 무릎 아래는 BKA고 무릎 위에는 AKA 이렇게 약어로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 그라프트라고 해가지고 뼈를 이식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본은 뼈를 의미하는 거고 그라프트는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본 그라프트는 뼈 이식을, 골 이식을 의미하는 거고, 약어로는 PG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킨 그라프트인데요. 우리가 스킨은 피부고 그라프트는 이식이잖아요. 그래서 약어로는 SG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스킨 그라프트는 피부 이식이고 약어로는 SG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오늘은 혈관질에 대한 용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은 세레브로 바스쿨러 액시던트 해가지고 이 세레브로 바스쿨러는 뇌혈관을 의미하는 거고요. 액시던트는 사고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레블러 바스쿨러 액시던트는 뇌졸중이고요. 같은 뜻으로 스트로크도 자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세레블러 바스쿨러 액시던트라든지 아니면 스트로크는 모두 뇌졸중을 의미하고 약어로는 CVA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출혈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먼저 내뇌출혈이 있는데요. 이 내뇌출혈은 인트라세레블러 헤머러지 해가지고 이 인트라세레블러는 내실 안을 뜻하는 거고요. 이 헤머러지는 출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트라세레블러 헤머러지는 내뇌출혈이고요. 약어로는 IC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지주막하 출혈인데요. 이 지주막하 출혈은 서브라크노이드 헤모로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서브라크노이드가 지주막 아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헤모로지는 출혈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서브라크노이드 헤모로지 하면은 지주막 하출혈이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SA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주막하 출혈이네 아니면 내내 출혈이네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들이가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지주막 바로 아래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거를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하고요. 연질막에서 출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내내 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경막하 출혈인데요. 이 경막하 출혈은 우리가 subdural hemorrhag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subdural은 경막 아래를 의미하는 거고요. 역시 헤모리지는 출혈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subdural hemorrhage 하면은 경막 하출혈이고요. 약어로는 STH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경막 외 출혈이 있는데요. 이 경막 외 출혈은 에피가 바깥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두랄 헤모로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이 에피두랄은 경막 밖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헤모로지는 역시 출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피두랄 헤모로지 하면은 경막 외 출혈이고요. 약어로는 EDH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잠깐 그림을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경막이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 있잖아요. 이게 경막인데요. 이 경막 바깥쪽에 출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경막 외 출혈이라고 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경막 밑에 쪽으로 출혈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경막 하 출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산들이가 준비를 했고요. 이제부터는 이런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후유증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보행실조가 있는데요. 이 보행실조는 게이트 어택시아 이렇게 해가지고 게이트는 걷는 모습 즉 보행을 뜻하는 거고요. 이 어택시아가 운동실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이트 어택시아는 보행실조를 뜻하고요. 다음은 편마비인데요. 우리가 편마비를 주로 헤미플리지아 또는 헤미플리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헤미플리지아는 한쪽 편이 완전히 마비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헤미플리시스는 한쪽 편 근육 힘이 좀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접두사 헤미는 반을 가리키는 거고요. 플리지아는 마비 그리고 플리시스는 부전마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보면은 이 플리시스가 플리지아보다 약간 약하게 마비가 온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헤미플리지아 또는 헤미플리시스를 편마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사지마비인데요. 이 사지마비를 쿼드리플리지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쿼드리라는 게 살을 뜻하는 거고요. 전미사 플리지아는 마비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쿼드리플리지아는 사지마비이고요. 다음은 실어증인데요. 실어증을 우리가 aphasia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앞에 A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고요. 이 phasia는 언어나 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phasia는 실어증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치료와 관련된 용어 몇 가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를 ROM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ROM은 range of motion 해가지고 이 range는 범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of는 뭐뭐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motion은 운동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ange of motion 하면은 관절 가동 범위이고요. 약어로는 우리가 ROM 이렇게 많이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인데요. 물리치료를 우리가 피지컬 세라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피지컬은 물리적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라피는 치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세라피 하면은 물리치료를 뜻하고요. 우리가 약어로 PT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어 치료인데요. 이 언어 치료는 스피치 세라피인데요. 이 스피치는 말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라피는 치료를 뜻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피치 세라피는 언어 치료를 뜻하는 거고요. 우리가 약어로 S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작업 치료인데요. 작업 치료는 우리가 occupational therap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occupational은 작업 요법이고요. 그리고 therapy는 치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occupational therapy 하면은 작업 치료를 의미하는 거고요. 약어로는 O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다음은 신경 발달 치료인데요. 우리가 신경 발달 치료를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Neurodevelopmental은 신경 발달을 의미하는 거고요. Treatment는 치료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하면은 신경 발달 치료고요. 약어로는 NDT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맨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QD가 있는데요. QD는 보통 아침 식후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후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아침 식사를 7시 30분에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 식후는 보통은 8시를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아까 이렇게 약카드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그밀하고 여기 용법을 옆에다 적게 되어 있는데 이 용법에다가 8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침 식후는. 왜 8A 하면은 이 A라는 거는 오전을 가리키고요. P라는 거는 오후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8A는 오전 8시에 줘라. 그래서 아침 먹고 나서 7시 반에 약을 먹고 30분 후에 8시에 줘라 해서 8A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A 적혀 있으면 우리가 이거는 오전에 8시에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거는 뭐하러 그럼 굳이 이 8A 뭐 이런 건 말면 되지 이 QD를 뭐하러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건데요. 이거는 닥터가 우리한테 오더를 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픽업을 받아서 이 시간에 맞게 약을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닥터가 오더를 낼 때는 이렇게 8A 1P 뭐 이렇게 내는 게 아니고 이 용법으로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통 용법 약어라고 하잖아요. 약어. 그래서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보통 우리가 816 이렇게 식후 약을 드리게 되거든요. 어떤 곳은 그냥 816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또 어떤 병원은 8A, 1P, 6P 이렇게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전 8시, 오후 1시 뭐 이렇게 주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1번은 아침 식후, 2번은 점심 식후, 3번 저녁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병원에 가시면은 병원에 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QDAC인데 조금 전에 QD가 아침 식후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침으로 보시고 AC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 플러스 식전이기 때문에 얘는 아침 식전에 약을 드리라는 거고요. 보통 우리가 아침을 7시 30분에 드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분 이전에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7A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식사하시기 전에 드려라 이렇게 해놓고 식사하시기 전에 우리가 약을 갖다 드리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뭐 식욕촉진제 같은 걸 식전에 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7A는 아침 식전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게 Q라는 거는 각각이라는 뜻이 있고 D라는 거는 데이를 가리키는 거고 이 A는 앞을 가리키는 거고 AC 해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 이렇게 음식을 먹기 전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일일이 몰라도 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약어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QDAC는 아침 식전이라는 거고요. QD1P인데요. 얘는 QD는 식후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1P는 1시라고 그랬잖아요. 1P는 점심 먹고 1시이기 때문에 점심 식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식후 1시에 드려라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QD 1P 이렇게 안 하고 그냥 1P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816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P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2번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MD 같은 경우는 MD는 정오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우리가 점심 식전
식전을 가리켜요. 그래서 점심은 보통 12시 30분에 식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시 30분 되기 전에 12시에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12시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식전약은 7A, 12, 5P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어떤 곳은 그냥 7A, 5P는 그대로 표시를 하는데 점심만 MD로 표시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병원 사정에 따라서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MD는 점심 식전을 가리킨다는 거, 그리고 12시에 약을 드려야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PC 같은 경우는 저녁 식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저녁 식후니까 6P죠. 저녁은 보통 5시 30분에 식사를 하셔요. 그래서 식후 30분 후에 드리는 거라서 이거는 6P는 SPC 저녁 식후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OPA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OP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OP라는 거는 5시 30분에 저녁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5시에 드리는 거는 저녁 식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A씨라고 해놨잖아요. A씨가 식전을 가리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OP는 저녁 식전이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약 카드에다 표시할 때는 OPAC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요. 보통 그냥 OP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닥터가 오더를 낼 때는 OPAC 이렇게 내기 때문에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ID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식후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3번 식후에 이런데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 카드에다 표시를 할 때는 보통 3T 디바이드 3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816 이렇게 해서 또는 8A, 1P, 6P 이렇게도 하고요. 어떤 것은 또 1, 2, 3 이렇게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사정에 따라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TID는 하루에 3번 식후에 드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TID AC 같은 경우는 TID가 하루에 3번 식후에 드리는 거였는데 AC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AC는 식전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음식물 먹기 전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ID AC는 하루 3번 식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7A, MD, OP 이렇게 하기도 하고 7A, 12, OP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BID인데요. 이 BID는 하루 2번 식후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루 2번 식후인데요. 보통 BID는 그냥 우리가 아침, 저녁을 가리켜요. 그래서 8A, 6P 이렇게 약카드에다가 표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 8A니까 1번이겠죠. 그리고 6P는 3번이고 그래서 1, 3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냥 8, 6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BID, AC 같은 경우는 BID가 하루에 2번 식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AC가 붙어 있으니까 하루에 2번 식전이 되겠죠. A씨가 식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간을 적을 때는 보통 BID는 그냥 아침 저녁이기 때문에 아침 식전 그래서 7A 그리고 저녁 식전 그래서 OP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A, 1P인데요. 이거는 8A 같은 경우는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1P는 점심이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으로 드리면 돼요. 얘는 8A, 1P는 8시, 1시에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아침 식후, 점심 식후가 되겠죠. 그래서 8A, 1P는 그냥 거기다 적어주실 때 그냥 8A, 1P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또는 뭐 8일 또는 뭐 1번, 2번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M2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식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MD가 점심 식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점심 그리고 E는 그냥 이부를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ME는 점심, 저녁 식후인데요. 식후이기 때문에 점심은 1P잖아요. 그리고 저녁 식후는 6P잖아요. 그래서 1P, 6P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D, OP, AC는 이거는 MD는 점심 그리고 OP는 저녁 식전이잖아요. 거기다가 AC가 붙어 있으니까
점심, 저녁 식전해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MD, OP, AC는 MD는 12시죠. 그리고 OP는 그냥 그대로 OP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기록을 할 때는 12, OP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 MD, OP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MD, OP, AC 같은 경우는 점심, 저녁, 식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HS 같은 경우는 취침 전이잖아요. 이거는 거의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취침 전은 보통 우리가 저녁 9시에 약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9P고요. 이거는 닥터가 오더를 낼 때는 HS로 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QDHS 같은 경우는 아침, 식후 그리고 취침 전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QD는 아침 식후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HS 같은 경우는 취침 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QD 같은 경우는 아침 식후니까 8A이고 HS 같은 경우는 취침 전이니까 9P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는 8A, 9P 아침 식후, 취침 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QID 같은 경우는 하루에 4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4번, 아침 8시, 그리고 점심 1시, 저녁 6시,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취침 전 9P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8A, 1P, 6P, 9P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번 식후 이거는 QID로 오더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 카드에 약카드에는 8A, 1B, 6B, 9P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W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 복용하라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예를 들면 골다공증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도 있고 또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먹는 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QW 같은 게 이게 주말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W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을 QW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약카드에다 기록을 할 때는 이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오도는 QW로 받지만 우리가 적을 때는 그냥 일주일에 1회 이렇게 적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주일에 1회만 복용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보통은 일주일에 1회 같은 경우는 약카드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날짜를 적어주게 돼요. 그냥 일주일에 1회니까 오늘 1일날 먹었다 그러면 다음에 1월 7일날 먹어라 또는 1월 14일날 먹어라 이렇게 날짜까지 기록을 해서 이걸 드시고 나면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WP 같은 경우는 얘는 아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P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1회 붙이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 진통제 같은 경우는 오늘은 오른쪽 다리에 내일은 왼쪽 다리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는 날짜를 적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QWP도 여기다 날짜를 적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월 1일 날 오른쪽 허벅지 이렇게 V까지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1월 7일 날은 오른쪽이었으니까 바꿔야 되니까 왼쪽 허벅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붙이고 나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RN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필요할 때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닥터가 PRN 오더를 내면은 그냥 평소에는 얘를 안 드리고 있다가 환자가 컴플레인을 했을 때 그 증상에 맞는 PRN 오더를 찾아서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약 카드에다가 표시를 할 때도 얘는 그냥 PRN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약도 따로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PRN은 필요시에 드리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두개골 있잖아요. 두개골. 그래서 두개골 같은 경우는 두개골은 SKULL 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스컬이라고 읽어요. 스컬. 두개골은 스컬이라고 있고요. 이쪽 밑에 쇄골 있잖아요. 쇄골. 이 쇄골. 그래서 이 쇄골 같은 경우는 CLAVICLE 이렇게 해서 클라비클이라고 읽어요. 클라비클. 쇄골은 클라비클.
마른 사람들은 이 쇄골이 위로 다 보일 정도로 마른 사람도 있잖아요. 쇄골미인이란 말도 있는데 여기 쇄골은 클라비클이고요. 다음은 이쪽 흉골 있어요. 흉골. 이쪽 흉골 같은 경우는 STERNUM 이렇게 해서 스터넘이라고 해요. 스터넘. 여기 흉골 같은 경우는 스터넘이고요. 다음에는 여기 팔 쪽에 위쪽 팔뼈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상완골이라고 해요. 상완골 같은 경우는 HUMERUS 이렇게 해서 휴머러스라고 해요. 휴머러스. 상완골은 휴머러스고요. 다음에 이쪽에 요골 있어요. 요골. 이건 지금 회전시켜 놓은 거고요. 원래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있는 게 요골이거든요. 그래서 요골 같은 경우는 엄지손가락으로 연결된 이쪽을 요골이라고 하는데, 요골 같은 경우는 RADIUS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레디우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레디어스. 그래서 요골 같은 경우는 레디어스고요. 그 옆에 또 새끼손가락 쪽으로 가는 척골이 있어요. 척골. 네, 척골 같은 경우는 ULNAR 이렇게 해서 언어라고 읽고 언어. 우리가 척골은 언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퇴골 있잖아요. 대퇴골. 그래서 대퇴골 골절은 정말 많이 일어나서 수술하고 오시거든요. 대퇴골은 FEMUR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머라고 읽어요. 피머. 그래서 이 피머는 정말 수술을 많이 하고 오시는 부분이라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대퇴골은 피머고 FEMUR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다리 뼈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에 있는 뼈를 우리가 경골이라 그래요. 경골. 그래서 TIBIA 이렇게 해서 티비아라고 하고요. 티비아. 이 안쪽은 경이고요. 겉에는 비예요. 그래서 산들이가 읽을 때는 경비 아저씨들께서 안쪽에 계시잖아요. 아파트 안쪽. 그래서 경, 밖에는 비. 그래서 경비 이렇게 외웠었는데 그 다음에 비골 같은 이 밖에 있는 이 뼈를 비골이라고 하거든요. 비골 같은 경우는 FIBULA 이렇게 해서 피볼라라고 해요. 피볼라. 여기 비골 같은 경우는 피골라고 피볼라. 안에 경골 같은 경우는 티비아예요. 티비아. 경골, 티비아, 비골, 피볼라.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와서 여기 목뼈가 있네요. 목뼈. 그래서 목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추라고 하죠. 경추는 CERVICAL 이렇게 해서 서비컬이라고 그래요. 서비컬. 경추는 서비컬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어깨뼈가 있어요. 어깨뼈 이쪽. 어깨뼈 있잖아요. 이쪽 밑에 여기 쇄골 밑에 어깨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깨뼈를 견갑골이라고도 하잖아요. 견갑골 같은 경우는 SCAPULA 이렇게 스카플라라고. 그래서 우리가 목에다 두르는 걸 스카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캐플라라고 하고 어깨뼈는 스캐플라. 그리고 이쪽에 이제 립이 있어요. 립. 이쪽에 갈비뼈가 쫙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늑골이라고도 하고 갈비뼈라고도 해요. 갈비뼈 같은 경우는 RIP 이렇게 립이라고 해요. 갈비뼈 같은 경우는 정말 부러져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 부러져도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주에서 갈비뼈 새로운 뼈가 연결이 돼서 생길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경우 참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쪽은 늑골, 갈비뼈는 립이라고 하고요. RIP에서 립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허리가 있잖아요. 허리뼈, 허리 쪽, 허리. 이 허리 쪽은 요추라 그래요. 요추. 그래서 LUMBER 이렇게 소리가 룸바라고도 하고 럼바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럼바고요. 룸바 LUM 제가 잘못했네요. LUMBER 이렇게 돼요. 그래서 룸바라고 많이 읽죠. 보통은. 그래서 허리 같은 경우는 룸바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이쪽 엉덩뼈가 있잖아요. 엉덩뼈. 이 엉덩이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엉덩이뼈 같은 경우는 힙, 엉덩이가 힙이잖아요. 힙 본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은 뼈고, 그래서 보통 엉덩뼈는 힙 본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조그만하게 꼬리뼈가 있어요. 꼬리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꼬리뼈를 COCCYX 그래서 콕시스라고 읽어요. 콕시스.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콕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인계할 때는. 그래서 이 꼬리뼈는 콕시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쪽에 무릎뼈가 있어요. 슬개골. 그래서 이 슬개골 무릎뼈 같은 경우는 우리가 PATELLA 이렇게 해서 파텔라라고 해요. 파텔라. 슬개골은 파텔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산들이가 재활에 일하다 보니까 정형외과에서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뼈 수술을 많이 하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산들이가 이걸 보고 공부도 할 겸 해서 이렇게 골격 영어 있잖아요. 우리 신체의 골격 영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체 영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먼저 이 예쁜 아가 사진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이의 눈이 있네요. 아이의 눈. 그래서 이 눈 같은 경우는 E-Y-E 해서 읽을 때는 아이라고 읽어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쇼핑을 할 때 물건을 사지 않고 눈으로만 쫙 둘러보고 오는 걸 우리가 아이 쇼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아이가 이 눈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귀가 있어요. 귀. 그래서 이 귀 같은 경우는 우리가 EAR 이렇게 해서 읽을 때는 ear라고 읽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유튜브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강의를 들을 때 공공장소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귀에다 꽂고 있는 거를 이어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어가 이 귀를 의미하는 거고 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읽을 때는 이어, 귀는 이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머리카락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여기 얼굴 전체, 턱까지 여기를 우리가 보통 머리라고 하거든요. 머리. 그래서 머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HEAD 이렇게 해서 헤드라고 읽어요. 헤드. 그래서 머리에다 이렇게 꽂고 있는 걸 우리가 헤드셋이라고 그러고 머리가 아픈 두통을 헤드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는 헤드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는 이쪽에 코가 있어요. 코. 그래서 코 같은 경우는 NOSE 이래서 노스를 읽어요. 노스. 코는 노스예요. 그래서 코는 노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턱이 볼이 있어요. 볼. 그래서 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EK 이렇게 해서 친이라고 읽어요. 치크 이렇게도 읽고 칙이라고도 읽고 칙 이렇게 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볼은 칙이라고 읽고 볼은 칙이에요. 칙.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아까 손가락 있죠. 손가락. 여기 보시면 손가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을 때는 핑거라고 읽어요. 핑거. 그래서 우리가 변을 못 본 사람들 손가락으로 변을 빼줄 때 핑거 N에만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핑거가 이 손가락을 가리키는 거고 읽을 때는 핑거라고 읽어요. 그리고 이쪽에 아가 어깨가 있어요. 어깨 같은 경우는
shoulder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숄더라고 읽어요. 숄더. 어깨는 숄더고 우리가 어깨에다 매는 백을 숄더백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 숄더가 어깨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읽을 때는 숄더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쪽에 아까 무릎이 있어요. 무릎. 그래서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릎은 K-N-E-E 이렇게 해서 knee라고 읽어요. knee. 그래서 우리 정형외과에서 제일 많이 하고 오는 게 이 knee OP거든요. 무릎 수술인데 그때 이 무릎을 K-N-E-E 이렇게 해서 knee라고 읽고요. 그다음에 여기 끝허리에 발가락이 있어요. 발가락. 조그만하게 발가락이 있는데 발가락 같은 경우는 T-O-E 이렇게 해서 toe라고 읽어요. toe. 발가락은 toe.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약간 눈썹이 있을 수 있겠죠. 눈썹. 여기 약간 눈썹이 있잖아요. 눈썹 같은 경우는 E-Y-E-B-R-O-W 이래서 아이브로우 이렇게 읽어요. 아이브로우. 눈썹은 아이브로우고 이쪽에 아까 머리카락 있잖아요. 이렇게 이 머리카락을 우리가 H-A-I-R 이렇게 해서 헤어라고 읽어요. 헤어. 그래서 머리 자르는 걸 우리는 그냥 한글에서는 보통 머리 자르는 걸 헤어컷이라고 하는데 그냥 헤어컷이라고 하죠. 헤어컷. 머리 자른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그냥 우리는 머리라고 하는데 원래는 머리카락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머리카락에서부터 여기 턱까지 이 머리 전체는 우리가 HAD에서 아까 헤드라고 했고 머리카락 같은 경우는 HAIR 해서 헤어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가 입이 있어요. 입잔해서 아가 입 같은 경우는 M-O-U-T-H 이렇게 해서 마우스라고 읽어요. 마우스. 그래서 입에다가 우리가 물고 있는 거 우리가 마우스 패스 많이 사용하잖아요. 병원에서. 그때 이 마우스가 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은 마우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턱이 있어요. 턱. 짜자잔. 여기 턱. 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I-N 이렇게 해서 친이라고 읽어요. 친. 여기 턱, 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목이 있잖아요. 여기 목 같은 경우는 N-E-C-K 이렇게 해서 넥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남자분들이 목에다 매는 걸 우리가 넥타이라고 그러잖아요. 타이는 묶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에다 매는 걸 우리가 넥타이. 그때 이 넥이 목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친 같은 경우는 이 목에서 가까워요. 바로 위에 턱이잖아요. 그래서 목하고 친한 친 이렇게 외웠거든요. 산들이는 목하고 친한 친, 턱, 친은 턱 이렇게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우리가 보통 새로 신안이 오면은 가슴 사진을 찍잖아요. 가슴. 그래서 이 가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슴은 C-H-E-S-T 이렇게 해서 체스트라고 읽어요. 체스트. 가슴은 체스트. 그래서 오도가 날 때 체스트 AP 하면은 체스트를 앞에서 뒤로 찍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체스트는 가슴이에요. 가슴. 그리고 이쪽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팔이라고 하거든요. 팔.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A-R-M 이렇게 해서 암이라고 읽어요. 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조개 하고 있는 사람 암슬링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암이 여기 팔을 의미하는 거예요. 팔. 그래서 팔은 암이고요. 그리고 여기 손가락부터 여기 손등이 있잖아요. 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H-A-N-D 이렇게 해서 핸드라고 읽어요. 핸드. 그래서 여기 손은 핸드고 여기 위쪽 여기 팔은 암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은 핸드, 여기 팔은 암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있죠. 여기 전체는 다리예요. 다리.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다리. 다리는 우리가 레그라고 읽어요. L-E-G 이렇게 해서 레그라고 읽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여기 발등에서부터 뒤꿈치 발가락 여기 있잖아요. 여기 발을 우리가 F-O-T에서 풋이라고 읽어요. 풋. 그래서
이쪽이 다리는 네그고 이쪽 발등에서부터 발 뒤꿈치 발가락 여기 발은 풋이에요. 풋.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끝머리에 있는 발가락은 우리가 아까 토라고 읽는다 그랬잖아요. 토, 발가락은 토. 여기에 다리는 네그, 발은 이쪽은 풋, 그리고 발가락은 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산들이었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